크로코다일 남자 훈련소 소장 크로코다일입니다. 예, 오늘 똥86 백과사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은 성지준 씨랑 캡틴 씨가 전부 다 했더라고요.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웃긴 건 저쪽에서도 내가 다 해먹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인영처럼 중요한 인물이지만 비교적 좀 덜 유명한 그런 똥86을 발굴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이광재 의원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광재 자희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 참모 겸 비서관으로 일했던 두 사람을 일컫는 거죠. 오른쪽에 이광재, 왼쪽에 안희정이라고 해서 우광재 자희정으로 불렸다는 건데, 그만큼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광재는 강원도 평창군 출신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그러면은 원주나 강릉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광재도 원주로 유학을 갔고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느 똥86들이 그랬듯이 학생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연세대 출신 중에는 뭐 우상호, 송영길 같은 거물 똥86들이 있지만 이광재는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몸통 같은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계속한 게 아니라 노동운동 쪽으로 빠져가지고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 손가락이 절단이 됐는데 그것도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잘려요. 군필자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면제 사유죠. 이게 잘리면 총을 못 쏘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도 이 검지손가락 자른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기준이 강화됐다. 예전에는 한 마디면 되는데 이제는 뭐 두 마디를 잘라야 된다. 중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두 개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루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실제 사례가 이광재 의원입니다. 실제로 이광재는 면제를 받았는데 손가락이 왜 잘렸느냐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댄 적이 없어요. 물어볼 때마다 이유가 계속 바뀝니다. 자기가 쓴 책에는 뭐 혈서를 쓰기 위해 잘랐다, 그렇게 써놓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공장 프레스기에 잘렸다, 그리고 방송 토론에 나와서는 우울해서 잘랐다, 홈페이지에는 입대하면은 보안사에 끌려와서 취조를 받을까봐 손가락을 잘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는데 내가 볼 때는 이광재 의원의 손가락이 그냥 40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면제자가 된 이후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과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죠. 당시에 노무현이 막 국회의원이 됐을 때니까 아예 진짜 처음부터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측근으로 분류되던 안희정보다도 먼저입니다. 안희정은 이제 3당 합당에 반발을 하면서 노무현이랑 인연이 생기지만 이광재는 그것보다도 전에 이미 노무현의 비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정치인이나 노무현의 동료로서는 안희정이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약간 2인자 정도의 위치에 서 있었는데 이광재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2002년 대선 때 대선 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안희정이 불법 대선 자금 모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이광재가 실질적인 원탑이 되죠. 그 뒤로는 국정상황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세가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광재야말로 참여정부를 나락으로 몰고 간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광재랑 안희정이 대선자금 관리를 했는데 이광재가 써낸문이라는 회사에서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안희정한테 건네서 노무현의 대선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거죠. 이 똥86들은 또 갑질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 앉아가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참견질을 해가지고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이 욕을 먹었던 것처럼 이광재가 청와대 배후냐 뭐 이런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까 이야기한 그 정치자금 받은 게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버렸는데 하도 갑질을 하니까 여당에서도 실드를 안 쳐주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임명 8개월 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뭐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휴식기를 갖게 마련인데 이광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선이 돼요. 근데 이광재는 단 한 번도 깔끔하게 당선이 된 적이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유죄를 받아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 당시 선거법 사범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벌인 벌금 80만 원을 받고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2008년에 또 재선에 성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명한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광재도 수사를 받게 되죠. 당시에 박연차는 여야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정치인들한테 돈을 뿌렸는데 이광재도 박연차한테 한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광재가 이 뭐 배포가 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를 나가서 또 당선이 돼요. 이건 진짜 인정한다. 당시에 지방선거가 2010년 6월에 있었는데 이광재 박연차 게이트 사건 선고가 2010년 중순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당선이 먼저 되냐 선고가 먼저 나냐 뭐 이런 치킨 레이스를 한 거죠. 그래서 당선만 되면은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당선이 되자마자 박연차 게이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취임 한 달 만에 직무 정지가 되고 6개월 뒤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서 취임하고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최단기 퇴물인데요. 이렇게 정치인 이광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온 게 뭐냐? 바로 무력입니다. 무력이 너무 많아. 정치 입문할 때부터 이렇게 돈 문제가 더럽게 얽힌 정치인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선 자금이 많이 들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걸 왜 슈킹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광재 말고 이광재를 부르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또 하나의 광재, 삼성맨 이광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삼성 그렇게 싫어하면서 정치권 내 삼성 장학생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재입니다. 정치 초반부터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2002년 대선 시즌에 삼성에서 이광재한테 채권 6억 원어치를 준 게 밝혀졌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바람에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게 대선 자금이었으면은 노무현이 삼성 돈으로 선거를 치른 거고 슈킹을 했으면은 이광재가 삼성한테 뇌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광재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민주당을 많이 도와준 삼성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노무현의 정치적인 후원자로 불렸던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에 안희정과 함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2015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유죄를 받는데 이게 대단한 게 2010년에 이제 제일저축은행한테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0년이면 박연차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예요. 아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돈을 받아서 쓴다는 거는 생각이 없거나 저 배짱이 그만큼 크거나 그걸 다 무시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원래대로라면 2021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데 2019년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바로 다음 해에 있던 총선에 나옵니다. 이건 너무 뻔히 선거용으로 사면을 해준 거죠.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부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강원도지사 출마를 할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 이광재가 강원도지사까지 재탈환을 하게 되면은 완벽한 우광재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광재를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좌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안희정 편으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좀 웃깁니다. 태그팀 같이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나오고 한 명이 퇴출되면은 한 명이 부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계의 그런 중진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게 이 똥86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범죄자 좌희정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